4시 주식 해결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재입니다. 11월 싸늘하게 마감한 증시 속에서 온기가 되어줄 동력 찾기가 절실해지는데요. 다음 달 4일 사드 배치 이후로는 처음으로 중국 왕이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한국을 방한한다고 합니다. 오늘 같은 약세장 속에서도 이러한 소식에 한국 화장품이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개별 이슈와 재료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이 시장보다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돌아오는 다음 주 12월이 시작됩니다. 그 전에 저희 주식 해결사와 함께 보시면서 다음 주 시장보다 강한 이슈는 무엇인지 미리 챙겨보시고요. 보유하신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도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서울 전화 02786-1073 무료 상담 전화번호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 1668-4917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그럼 주식 해결사 출발합니다. 오늘의 핫스탑. 안녕하세요. 김재인입니다. 11월 마지막 거래일까지 외국인의 물량이 거세게 나왔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순위 16개까지 모두 파란불이었는데요. 이러한 시장 속에서 핫했던 이슈들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한알령. 이 한알령 기대감 때문에 낙폭 과대장에서 오늘 강했던 테마가 있습니다. 바로 화장품인데요. 어제 외교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12월 4일부터 5일까지 한국에 공식 방문하는데요.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면서 이 한알령 해제와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왔습니다. 그동안 한알령 때문에 타격을 받았던 면세점, 여행 관련주 다 올랐지만 그중에서 화장품이 가장 강했습니다. 한국 화장품 상한가에 도달을 했고요. 한국 화장품 제조도 20%대 강세로 35,2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바로 하강기인데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올해 모두 하강기였습니다. 하지만 한솔케미칼은 다운사이클임에도 불구하고 다변화된 제품으로 이익이 오히려 증가했는데요. 내년에는 업황 회복으로 더 성장이 지속이 되고 삼성 QLED TV 판매량 증가로 추가 수혜를 받을 전망입니다. 그래서 계속 꾸준히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도 1.71% 상승했습니다. 10만 1,0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세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무중 소식으로 롤러코스터를 탄 종목에 있습니다. 한국 맥널티가 어제 무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는데요. 보통주 한 주당 신주 한 주를 배정한다고 합니다. 신주 배정 기준일은 다음 달 16일이고요. 신주 상장 예정일은 내년 1월 6일입니다. 이 소식으로 어제는 상한가를 갔지만 오늘은 상한가를 터치하고 다시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11,0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마지막 해시태그입니다. 바로 13거래일인데요. 기관이 13거래일 담은 종목이 있습니다. 한국전력인데요. 11월 진행된 원자력 발전소 계획 예방 정비가 정상으로 종료가 되면서 앞으로 종료 예정인 3, 4호기까지 정상적으로 끝난다면 원전 이용률이 개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소폭 상승세 보여줬는데요. 이 어려웠던 시장 속에서 선방했습니다. 오늘 1.45% 상승하면서 27,9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여기까지 특징주 알아봤는데요. 이 특징주에 대한 투자 의견 궁금하신 분들은요. 문자번호 1668-4917번, 전화번호 02786-1073번으로 연락주세요. 지금까지 오늘의 핫스탁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주식 해결사 두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올스타 김민재 전문가 그리고 감명근 전문가 나와주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겁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들은 미리미리 보내주세요. 서울전화 02786-1073 무료 상담 전화번호가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1668-4917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적어서 지금 보내주시면 종목 진단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감명근 전문가와 함께 오늘 장 정리해 볼게요.
네, 오늘 이제 11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뭐 안타깝게도 양대 지수 모두 1% 넘게 지금 하락을 하고야 말았는데요.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 출발이 올해 이제 2,084포인트로 출발했죠. 그 이후에 이제 2,165포인트까지 18일까지 상승을 하기도 했으나 그러나 이제 상승분들은 대부분 다 이제 반납하고만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주요 원인으로 보자면 이제 외국인 순매도세죠. 대략 지금 11월 초부터 4조 원 가까이 이제 나왔는데요. MSCI 리밸런싱 이슈가 이제 마무리가 어느 정도 사실 되었고요. 다행히 지금 홍콩 입법법 관련해 가지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했습니다. 이 이후에 좀 시장에서는 좀 우려가 되기도 했습니다만은 생각보다 시장의 파장은 크지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좀 정치적인 문제와 더불어서 무역 협상은 좀 별개로 보겠다는 시장의 판단이 이제 더 앞선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무역 협상의 불확실성 아직까지 지금은 지속되고 있는 중이죠. 그러면서 증시 또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아무래도 추수감사절이 이제 끝나고 나면은 아무래도 좀 미중 간 무역 협상 일정이 이제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그때쯤 돼야 아무래도 시장의 방향성이 나올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이제 11월 마감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동트기 전이 가장 이제 춥고 어둡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도 이제 최근 이제 이맘때쯤 만약에 바다나 이제 산에서 일출을 보신 분들이라면 또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지난 월요일이었죠. 골드만삭스에서 우리나라의 이제 투자 의견을 이제 그 비중 유지에서 이제 비중 확대로 오버웨이트로 상향을 했습니다. 기술 하드웨어 분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실적이 회복될 것이고 그리고 견고한 5G 수요도 증가가 이제 그 근거로 이제 들었는데요. 이제 어제 또 JP모건에서도 또 IT 제품이나 이제 수요 회복을 근거로 투자 확대를 또 조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제 여기서 핵심은 어떻게 보면 주당 순이익 EPS인데요. 이제 EPS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33% 그러니까 좋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해왔고요. 근데 내년 들어서는 이제 22% 내년 반등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근거를 들어서 이제 각 외국계 이제 증권사나 이런 쪽에서 이제 좋은 레포트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지금 춥고 어떻게 보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이제 시기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계좌 사실 또 대부분 말할 게 없겠죠. 그러한 상황이지만 어떻게 보면 앞으로 장엄한 일출 12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엄한 일출 기라면서 그 햇살이 이제 빨간 물결이 이제 여러분들의 계좌에 물들 수 있을 때까지 저희 주식해결사 함께 할 테니까요. 12월에도 꼭 그 채널 고정하셔가지고 잘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도 좋은 종목과 좋은 종목을 가지고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2월 이슈들을 잘 챙겨봐야 할 것 같은데요. 바로 다음 주입니다. 감명근 전문가 어떤 이슈들이 있습니까? 네, 12월에는 일단 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실 코스닥 시장이 조금 조심해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봐도 그렇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좀 매도세가 좀 어떻게 보면 또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양도세 관련 이슈가 되겠는데요. 이제 대주주 회피 요건으로 이제 한 종목당 보유 이제 종목이 금액이 10억이 넘어간다면 이제 그에 대해서 이제 양도세 부과 표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하로 낮추게 된다면 그에 대해서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정이 됩니다.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월에 자체가 또 순매도세가 또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올해 좀 코스닥 종목 중에 상승률이 좀 많이 상대적으로 높다거나 그리고 개인 매매 비중이 큰 코스닥 종목은 좀 아무래도 피하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12월 3일부터 5일까지는 보면은 파이어 제펄이 이제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이제 미국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때 보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알파홀딩스 자회사 온코색이 이제 여기 참여를 하게 됩니다. 알파홀딩스 지금 현재까지는 크게 주가 흐름에 반응은 없지만 한번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2월 4일에는 미국 샌디에고에서 이제 알츠하이머 학회가 이제 개최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젠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임상 이상 결과를 이제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 치매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조정세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상승 모멘텀이 될지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12월 4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나토 이제 정상회담에 참석하게 됩니다. 원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서 영국 그 근교에서 뭐 시진핑 주석과 만나서 이제 무역 협상 관련해서 이제 서명을 할 것이다 이런 예측도 있으나 아직까지 지금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번 좋은 의견, 좋은 소식 들려오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증시에 좀 영향을 많이 미친 거죠. 오늘 같은 경우도 화장품 관련주가 많이 좀 그렇게 상승을 했는데요.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이제 방한을 하게 됩니다. 12월 4일, 5일 이제 양일간 방한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상 5년 6개월 만에 공식적으로 이제 방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여기서 시진핑 주석의 이제 우리나라 방한 일정과 더불어 그리고 한중일 정상회담이 계획돼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의제 조율을 주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사드 갈등 이후 이제 어떻게 보면 양국 간의 관계 어떻게 해법을 찾을지 여기에 대해서 무슨 변화가 있을지 참고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중국 관련 소비주에도 좀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국 소비주 오늘장에서 벌써 들썩이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하나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중국 소비주 속에서도 화장품, 면세, 그리고 중국 기업 다양한 모멘텀들이 있습니다.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잘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보너스 상담 리스트부터 풀어볼게요. 제인 캐스터가 도와주세요. 네, 뽀상뽀상 보너스 상담 시간입니다. 어제 프로그램에서 상담 못해드린 종목들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종목 한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이 맨 처음으로 들어왔을까요? 한스 바이오 매드입니다. 매수가가 21,000원에 비중 20%, 끝자리 번호 7306님의 고민인데요. 김민재 전문가님, 한스 바이오 매드 지금 수익권이시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상은 못 올라가는 것 같거든요. 왜 그럴까요? 일단 절반 매도로 먼저 전략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실적 기대감으로 지금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꾸준히 좀 바닥권에 있었지만 반등 시마다 지금 위에 때 매물대 지금 닫고 계속 꾸준히 좀 내려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차트를 보면서 바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매수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좋게 잡으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의 뭐 내려올 확률은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수익을 챙겨야 정말 수익이기 때문에 일단 상단에 보시면 지금 현재 매물대가 굉장히 좀 많은 위치라서 올라갈 때마다 두들겨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하시고요. 그리고 절반은 보유하고 있다가 24,500원이 뚫리는 부분이 확인된다면 26,500원 지금 상단 저항대에서는 수익 실현 나머지 물량을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절반은 수익 실현하자고 이렇게 의견 주셨네요. 다음 종목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아모텍입니다. 매수가가 37,100원에 비중 20%, 끝자리 번호 3476님의 고민인데요. 강명근 전문가님, 어제 시청자님이 꼭 도와달라고 하셔서 꼽았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손실이 너무 크세요. 네, 일단 좀 사실 좀 지금 현재 종가가 24,050원이니까요. 좀 손실이 크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좀 보유는 해보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매수가까지 갈지는 저도 아직까지는 장담을 못 하겠는데요. 제가 일단 설명을 드려보자면요. 일단 뭐 아모텍 같은 경우에는 뭐 휴대폰 부품 삼성전자나 이제 애플에도 다 납품을 하고 있죠. 이제 무선 충전용 안테나 쪽에 NFC죠. 그쪽에 이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제 올해 사실 실적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내년도부터는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증권사 리포트를 보니까요. 목표가 이제 상향을 이제 한 거 됐는데 그 증권사 목표가가 지금 32,000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이상까지는 사실 당분간은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죠. 일단 차트를 보면서 제가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일봉 차트인데요. 이제 사실 많이 내렸습니다. 많이 내렸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이제 그 1차적으로 바닥권 17,500원의 바닥을 다진 이후에 좀 상승을 해줬는데요. 일단 손절가는 22,000원으로 자꾸 대응을 하시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3만 원 드리겠습니다. 3만 원대까지는 일단 한번 보시면서 추후 이쪽에서 이제 추세나 이런 거 판단하셔가지고 이제 보유 여부를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보유해 주시고요. 목표가는 3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세 번째 종목 보도록 할게요. 유니트론텍입니다. 매수가가 8,000원에 비중 10%, 끝자리 번호 1831님의 고민인데요. 김민재 전문가님, 반도체 업황이 내년이면 좋아진다고 하는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이 종목 역시 말씀하신 것처럼 전자제품 판매 업체로 볼 수 있는데 지금 최근에 좀 주가 같은 경우 꾸준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매수가 같은 경우는 이제 차트를 보면서 바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매수가 8,000원대 위치는 사실 이 동사의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거의 최고가 수준에 도달하는 위치 전 고점이죠. 제일 고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까지 올라오긴 사실 좀 힘들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가격대 이 6,880원조차도 사실 전 개인적으로는 뚫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손실권이긴 하지만 일단 여기서 만약에 맞고 떨어진다면 다시 추세적으로 좀 내려올 수 있는 부분, 다시 하단까지 즉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이 6,880원이 돌파가 안 되고 내려온다면 일단 절반 정도 매도 관점을 안내드리겠고요. 이 6,880원이 뚫리게 된다고 했을 때는 매수가보다는 좀 낮은 가격 한 7,690원대, 그러니까 7,700원대에서는 나머지 물량도 좀 정리하시는 관점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기술적으로 가격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풀어볼게요. 네 번째 종목 SFA입니다. 매수가가 43,800원에 비중 50%, 끝자리 번호 3238님의 고민인데요. 강명근 전문가님, 이 종목은 리포트가 많더라고요. 중장기적으로 가져가 볼까요? 네, 일단 보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SFA 같은 경우는 삼성 이제 테크인이죠. 자동화 사업부가 이제 분사를 해가지고 설립이 된 그런 기업입니다. 아무래도 삼성과의 연관성이 많겠죠.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패키징과 디스플레이 이제 장비, 패널 이제 이송이나 공정 장비를 이제 제조하는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사실 그 디스플레이 물류 장비에 있어서는 국내에 이제 아주 이제 최상위권 이제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사실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투자 계획이 사실 좀 지연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이 회사 동사 같은 경우에는 뭐 주가 전망이 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제가 가격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봉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주봉 차트를 보시면은 여기 46,000원대 한번 주목을 해보십시오. 46,000원대 보시면 거의 대부분 이렇게 지금 거의 넘기 힘든 저항으로 많이 작용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한번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면 46,000원대는 돌파 여부를 한번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비중이 50%시니까 사실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46,000원대 도달하면 일부 좀 이익 실현하시면서 비중을 좀 조절을 하실 필요가 있으시겠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일단 최근 뭐 장이 크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장기 이평선이 맞닿아 있는 41,000원이 종가상 이탈시만 않는다면 계속 보유하시면서 이익 극대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46,000원 돌파 여부 보시고요.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풀어볼게요. 마지막 종목은요. LG 디스플레이입니다. 매수가가 18,000원에 비중 20%, 끝자리 번호 9707님의 고민인데요. 김희재 전문가님, 어제 급등이 나와서 오늘 오를까 했는데 소폭 하락했더라고요. 얘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지금 LCD 판매 가격 같은 게 하락 부분이 있어서 좀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지금 그러니까 핸드폰 쪽 OLED 쪽에서도 어느 정도 좀 이제 정상화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주가가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무래도 차트를 보면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LG 디스플레이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보시면 꾸준히 좀 우하향하고 있다.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로 올라갈 때마다 악성 매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수급적으로도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잠시 좀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 그러니까 올해 초분에도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좀 강하게 들어왔을 때도 올려줬다가 결국은 매물에 맞고 내려왔었던 부분이 있고 실적도 사실 그렇게 막 크게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다시 내려왔었던 부분, 즉 현재 매수가 18,000원 위에 때에서는 지금 굉장히 매물대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보유하고 계시고요. 중장기로 보신다면 18,000원대에선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조금 시간은 걸리더라도 손실 보지 마시고 18,000원대에선 나오는 방향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는요, 매물대가 두텁기 때문에 일단 중장기적으로 꼭 보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보너스 상담 풀어봤고요. 지금부터는 오늘 들어온 문자 전화 풀어볼게요. 종목 해결사로 함께 가시죠.